중국에 무시를 당했을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항의가. 현재 우리 코로나 사태로 40개 나라가 넘는 국가와 지역이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는 논란이 컸었는데 강경화 장관이 오늘 오후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일부 취하고 있는 조치는 과도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국경 통제는 중앙정부의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当前防控形势处于最关键的阶段，不少国家也面临疫情的威胁，中国绝不会临阵退缩，也不会独善其身。我们将在继续把国内防控工作做好的同时，扩大抗击疫情的国际和地区合作，及时与各国和世界卫生组织 강경화 장관이 물밑에서든 수면 위로든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장현식 평론가님, 중국은 강 장관의 얘기를 한마디로 맞받아쳤어요. 이거는 코로나는 외교 아닌 방역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구15는 중국의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구15의 입장이 중국 당국의 입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외교가 아닌 방역의 문제라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저 말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외교적 고려 때문에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막으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구15에게 이 소리 듣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외교 이전에 정치 이전에 방역 문제다라면서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한 다른 국가들처럼 감염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사태 초기에 중국 입국을 거부한 국가들에 대해서 심경이 복잡했으나 끝내는 받아들였다고 돼 있어요. 비난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조치를 사태 초기에 미리 실시하지 못했는가? 설령 실시했다더라도 환구15 말대로 끝내 중국은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것인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국의 눈치를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지 여러모로 뒷말이 씁쓸한 환구15의 사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씁쓸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이도훈 의원님. 네. 여기 지금 현지 교민들이 사는 가정집에 이렇게 중국 공안들이 빨간 딱지 붙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빨간 딱지. 말하자면 이제 저게 봉쇄죠.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은 봉쇄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저렇게 봉쇄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무슨 격리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거는 굉장히 그 무례하고 과도한 조치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독재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데 한국인에 대한 어떤 예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또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또 우리 외교부의 무능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리셔스라는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나라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면피용이라고 할까요? 그냥 항의했다는 발표만 있지 실제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움 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어려울 때 안면몰수한데 그나마 미국은 나름대로 우리 아까 입국 금지하지 않고 체면을 세워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우리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만 전달했거든요. 기자들에게. 네. 그런데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왕이 부장이 강경화 장관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경 간 이동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입국은 중국으로서는 불가피하다. 우리로서는 참 뼈아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 집에, 현지 교민 집에 빨간 딱지 얘기까지 글쎄요. 중국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180도 변한 것 같습니다.